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께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천만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미처 생각지 못한 일들을 찾아 조목조목 문제를 짚어주는 시간인데요. 종합법률사무소 이정 미국 변호사 전수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천만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전수진입니다. 거대한 권력엔 천만에요. 침묵엔 천만 명의 마음을 담아 응답합니다. 그럼 천만의 말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기대되는데요. 처음 방송 나오셨는데요. 오늘 들고 나온 천만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주제는 플랫폼 법안입니다. 요즘 뉴스 보신 분들 중에 이런 제목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플랫폼 법안, 미국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 미국,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반대 공식으로 방대한다. 이게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만 벌어진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이 한국과 통상 협상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플랫폼 법안이 주요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서 가장 먼저 일반적인 질문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플랫폼이 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랫폼 하면 정거장을 말하잖아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네. 맞아요. 플랫폼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쓰는 공간입니다. 예. 그게 이제 디지털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디지털 생활 공간. 맞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이나 배달의 민족, 유튜브, 넷플릭스 아니면 알리테무 쉐인 같은 중국의 플랫폼까지 이 모든 게 전부 다 플랫폼입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 소비자와 가게, 창작자와 시청자, 광고주까지 연결하는 디지털 장터이자 운영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플랫폼 사업자다 이렇게 표현하면 주로 이제 장터 관리자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장터 관리자들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수수료를 정하고 노출 순위도 정하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바꾸는 그런 막강한 힘까지 갖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입점업체나 아니면 소비자는 플랫폼의 룰에 100% 종속되고 있고 이런 디지털 갑질에 제동을 걸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갑질이라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공정위가 실제로 이건 너무했다고 판단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과징금까지 부과한 사례인데요. 2020년에 네이버는 자기네 쇼핑몰 상품이 검색에서 맨 위에 뜨도록 알고리즘을 몰래 조작했고 적발되어서 과징금 267억 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해 애플은 광고비나 수리비를 통신사에게 떠넘기고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계약서에 끼워 넣었다가 시정 권고를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021년에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한테 우리 안드로이드만 써라 라고 강요해서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2022년 쿠팡은 입점업체들에게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바꿨고 광고비를 안 내면 검색에서 아예 안 보이도록 하겠다라고 하여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플랫폼 법안뿐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중에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트래픽으로는 1, 2위를 다투는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는데 망 사용료를 전혀 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청구했던 통신사를 상대로 넷플릭스가 소송을 했었고 이 역시도 디지털 갑질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만들려고 한 게 플랫폼 법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플랫폼 법안. 이걸 이제 공식 명칭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에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까 문제로 지적했던 내용들을 이제 시정하자는 것인데 이제 계약서를 사전에 이제 보여주도록 하고 계약서를 사전에 보여준다. 네, 그리고 지금 계약서도 없나 봐요, 지금은? 네, 아주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걸 이제 표준 계약서로 작성을 하자라는 것이고 또 수수료와 노출 순위 알고리즘 아까 조작 문제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또 일방적인 검색 조작 아까 좀 더 광고비를 많이 내야 검색을 조작한다거나 이런 것들 하지 않도록 하고
또 수수료 같은 거 저희 배달비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내는 이런 수수료들 인상을 갑자기 막 하지 않도록 하는 예. 그걸 이제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창작자 또 입점업체를 위한 공정한 디지털 시장 질서를 구현하자라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이해가 되는 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그 조그마한 중소업체들이 참 많은데 그들을 좀 보호하겠다는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말이 근데 일반적으로 들으면 좀 굉장히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도대체 그러니까 규제를 왜 하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가 또 어떤 내용을 하는지가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계속 좋은 질문만 하고 있죠. 네, 플랫폼 규제가 단순히 뭐 기업을 막는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누구를 지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그림을 좀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플랫폼 규제의 목적별 규조라는 그런 그림인데 톱니바퀴가 그려져 있군요. 맞습니다. 이제 하나의 플랫폼 규제가 이제 돌아가려면 사실은 여러 개의 톱니가 동시에 맞물려서 돌아가야 한다는 걸 표현한 것입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공정 경쟁입니다. 독점을 막고 불공정 거래를 제어하는 규제죠. 그런데 그 옆 톱니를 보시면 한쪽은 소비자,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플랫폼에서 일하는 라이더, 콘텐츠 제작자, 입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 거고 또 한쪽은 국내 산업, 기업 보호입니다. 외국 플랫폼의 시장을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도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인 미중 패권 경쟁, 이것은 국가 안보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뭐 틱톡이나 정밀지도, 클라우드, 개인정보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전체를 보다 보니까 받는 느낌인데요. 이런 거네요.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이나 또 우리나라에 있는 플랫폼들도 외국의 거대한 그 빅피처, 그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보호도 해야 되고. 또 그런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국내 안에서 벌이는 일종의 이제 독점으로서 갖는 그런 또 폐해도 막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플랫폼 규제가 그러니까 단지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플랫폼의 그런 특성일 수도 있는데 다면 시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터에서 정말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규제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존 공정거래법만으로는 플랫폼의 독점적인 힘을 전부 다 막을 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로 더 커질 수 있고 데이터 독점이나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기의 경쟁자를 밀어낼 수도 있고 소비자를 정밀하게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무료 서비스나 아니면 낮은 가격으로 먼저 진입을 해서 겉으로 볼 때는 소비자 후생을 굉장히 키워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전통적인 공정거래법만으로는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무료로 많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다가 들어가다 그렇죠. 보면 점점 네, 커지면서 독점을 확장을 하는 것이죠. 독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냥 온라인 플랫폼만을 위한 새로운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이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법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이거? 네, 맞죠? 그렇습니다. 예. 현 대통령의 디지털 공정거래 공약 중에 핵심이 바로 이 플랫폼 법안입니다. 예. 국민들도 기대가 좀 컸습니다. 이제 쿠팡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다. 구글도 좀 조심하겠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 말이죠. 다른 공약들이 아주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말 필요로 하는 법안일 텐데요. 국회에서 아직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주목받았던 법안이 올해 현재에는 정말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논의가 정지된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기업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 쿠팡이 반발을 했죠.
주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법이 뭐 플랫폼의 혁신을 막는다. 그리고 기존 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 그렇지 네. 않은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과잉 규제론, 중복 네. 규제론이 나오면서 기업계가 강하게 밀어붙였고 뭐 일부 스타트업계에서도 뭐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 반발이 있다고 해도 공정위에서 발의하고자 할 만큼 이제 정부가 밀어붙이지 못하는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예. 두 번째 변수가 등장합니다. 등장합니까? 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미국이 우리나라 국내 법안을 제정하는데 개입을 한단 말입니까? 그건 왜 그렇죠? 2023년 예. 플랫폼 법안을 발의한 직후에 미국 무역 대표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USTR. 맞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 네, 예. 네. 이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다. 무역 장벽이다. 무역 장벽이다. 네. 예. 이제 게다가 2025년 올해에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플랫폼 법안을 공식적으로 비판했던 그 비서실장 그리어가 트럼프 2기에서 미국 대표부의 대표로 취임했고 바로 올해 무역장벽 보고서에 한국 플랫폼 규제를 무역장벽 보고서에 바로 처음으로 이거를 명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뭐 결정적으로는 미국 하원 의원 43명이 지난 수요일에 바로 이번 주입니다. 예. 이번 주에 트럼프 협상팀에 공식 반대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그럼 사실상 미국이 조직적으로 이 법안을 지금 반대하고 있고 막아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네. 구글이나 애플 뭐 이런 글로벌 빅테크 규제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섰다가 미국 정부 반대에 부닥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글이나 애플 등의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게 정부에 이제 로비를 했군요. 미국 정부에.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로비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고요. 이게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도 또한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겠죠. 네. 뭐 그 빅테크들이 우리나라에만 들어와 있는 건 아닐 테니까. 네, 또 최근에 캐나다의 경우에는 디지털세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디지털세. 네. 미국이 바로 그 디지털세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후퇴한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캐나다가 그러니까 실패를 한 거네요. 그 네, 법안 맞습니다. 만드는 데서. 네. 굉장히 걱정된. 우리나라도 법안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의 반발이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했던 미국의 외교적 압박 앞에서 정부도 국회도 논의를 사실상 멈췄습니다. 멈춰섰군요. 네, 그리고 현재 공정위는 후속 입법을 중단한 상태고 국회에서도 뭐 별다른 진전 없이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정위가 발의했던 법안은 21대 국회, 지난 국회죠. 자동 폐기됐고 자동 폐기되고 네,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이 한 차례 철회된 바 있습니다. 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법의 내용이 디지털 공정 경쟁이라는 그런 대통령 공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향후 재추진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지난 수요일 미국 하원의 공식 반대 서한이 그 재추진 가능성 자체에 선제적으로 제동을 걸었고 이렇게 입법 논의가 다 시작되기도 전에 외국 정부의 견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한다는 것. 저는 이것이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외교적 개입이자 입법 주권의 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원 의원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상황에서 아마도 정부는 법 시행을 미루거나 내용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겠죠. 그것은 바로 디지털 분야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포기하는 수순에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협상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나라의 국내 입법권을 바로 외교 전략의 카드로 사용한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또 하나의
해야 할 장벽이 등장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플랫폼 법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국이 지금 다른 것도 마구 다 간섭하는 것 같던데요. 네. 이거는 플랫폼 법안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미국은 지금 한국이 만들려는 거의 모든 디지털 법안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면, 말씀드렸던 뭐 넷플릭스 네. 망 사용료 내지 않는다고 한 것에 예. 이 관련된 입법안을 내니까 이것이 무역 무역 장벽이다. 장벽이다. 예, 무역 장벽이다. 네, 그렇게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모두 다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 유출을 할 리스크가 늘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해외로 갔을 때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방지 법안을 만들려 하는데. 네, 이제 이미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고 예, 예. 그 법에 대해서 자유무역의 침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있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이제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의 정말 비밀스러운 것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보안 인증을 받아야 된다. 크라우드 보안 인증 같은 거. 네, 그 부분에 대하여서도 이제 무역 장벽이고 예. 외국 기업의 진입을 막는다라고 미국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인증을 외국 기업 진입 장벽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오. 미국도 보안 인증을 요구합니다. 참.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또 이번 하반기에 최대 이슈일 수 있는데 예. 국가 보안 차원에서 우리나라 아직도 분단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기업에게는 정밀 지도를 반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예. 구글이 계속해서 정밀 지도를 달라 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역 장벽이고 관세부가 사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내용들이 예. 미국 대표부의 무역 대표부의 예. 무역 장벽 보고서에 전부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무역 장벽 보고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군요. 온갖 것을 다 네. 간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참나 이거. 그러면 다른 예.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이나 아니면 예. 우리나라 기술 보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네, 이 그림은 제가 올해 디지털 주권과 입법 정책을 연구하고 또 논문에도 게재했던 것인데 직접 정리한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의 플랫폼 규제 수준과 자국 플랫폼 보호 수준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로축의 X축은 자국 플랫폼을 얼마나 지키느냐를 보여주고 세로축 Y축은 플랫폼을 얼마나 규제하느냐예요. 이제 이걸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1사분면에 있는 일본과 EU는 자국 플랫폼도 보호하면서 규제도 강한 강강 유형이고 강강. 네. 그다음에 중국은 바로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이 나라들을 좀 더 먼저 보시면 규제는 강하지만 자국 보호는 약한 약강 유형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은 자국 플랫폼을 강하게 보호하지만 규제는 거의 하지 않는 강약 유형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조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플랫폼 규제도 거의 없고 자국 보호, 자국 플랫폼 기술도 보호하지 못하는 약약 유형에 속해 있습니다. 참나 이거. 그 말은 한국은 자국 기업도 못 지키고 외국 기업도 못 건드는 나라다 이런 말 아닙니까?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거 완전 쪼다 같은 말인데요, 이거는. 네, 한국은 지금 예. 플랫폼 규제도 약하고 예. 자국 플랫폼 보호도 못하면서 예. 외국 기업도 견제하지 못하는 못하고. 네, 아무도 못 건드리는 나라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국 기업은 손도 안 대죠. 예. 빅테크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중국 기업 틱톡 하나를 막기 위해서 예. 의회에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야. 지금 바로 시행 중이고 예.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미국에 매각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고자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죠. 자국 플랫폼은 철통같이 보호하면서 예. 경쟁국 플랫폼은 법으로 봉쇄하고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들 자국 기업을 규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역 장벽이라면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지요. 그 우리가 법 하나 만드는 것도 미국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막상 미국은 자국 플랫폼은 지키고 다른 나라의 그 경쟁국 플랫폼은 법으로 막아버리고 한국의 기업 보호를 위한 법 제정조차 또 막아 나서고 있고
이건 완전히 내로남불을 넘어서서 완전히 깡패 논리 아닙니까? 네 건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뭐 이런 논리 같은데 이건 듣다 보니까. 바로 이것이 디지털 주권을 둘러싸고 있는 힘의 논리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주권. 네. 예.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죠. 한국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디지털 주권이란 말이 가슴이 확 꽂히는데요. 우리 입법 하나하나가 미국의 그 통상 전략에 타깃이 된다는 소리인데 이건 단순한 무역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주권의 문제 같은데요, 진짜로?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을 무역 현안의 하나로만 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우리나라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고 예. 국민의 정보 관리를 지키는 문제가 국가가 없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현하는 문제도 국가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의 대외 자율성과 입법 주권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한 입법 실패가 아니고 주권의 침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우리 마음대로 입법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에 좀 놓인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정책의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만든 공약이고 그리고 우리 지금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약 사항이 미국의 반대로 인하여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다면 그 현실이 저는 디지털 주권이 흔들리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확히 말씀을 하셨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예. 이 법안이 완벽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국회에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다듬고 또 그렇죠, 다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의 많은 목소리도 대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결정권 자체를 미국에게 넘겨준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각국이 자국의 플랫폼 산업 생태계 지원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산업 진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라 불리는 미국의 플랫폼 산업의 횡포 속에서 우리 국민의 이익과 디지털 주권을 지켜내는 문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장벽이라 할지라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제가 분명한 듯합니다. 이재명 정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전수진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이 메인 대담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